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날씨가 쌀쌀하게 서울에는 아침에 눈이 왔고요. 지금은 비로 잠깐 바뀌었습니다. 잠깐 소강 상태이지만 눈비가 오면서 많이 추워지고 있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쏠림이었죠. 방산과 그리고 일부 전력기기가 좀 올라왔고요. 그래서 역시 최근에 한화그룹이 상당히 지금은 퍼포먼스가 이 방산이라든지 조선 이런 쪽으로 같이 겹쳐지면서 상당한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역시 이제 여러분들 계속 투자하시면서 한화그룹은 화나그룹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날도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역시 이런 날도 있다. 그게 또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던 이런 그룹주들이 또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과거에 은행주가 매력이 없다가 이렇게 은행주가 급등한 적도 있고요. 통신주도 그럴 수도 있고 역시 자동차 업종 여진의 차종 이야기했을 때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밖에 있던 섹터들이 여전히 이제 올라갈 수 있고 조선업종이 상당히 힘들게 투자를 하는 대상 중에 투자가 굉장히 까다로운 섹터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조선업종이 이렇게 대장 섹터로 나갈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별로 생각들을 많이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 시장은 역시 변화가 심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또 각각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시장을 계속적으로 면밀하게 팔로잉을 하면서 항상 스타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방산하고 조선, 그 다음에 일부 전력기기 이거 빼고 나면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별로. 나머지들은 거의 보합선에서 그 약보합, 보합 이 정도 선에서 일부 이제 종목이 빠지긴 했지만은 별로 하루 종일 재미가 없었고요.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과 조선, 전력기기 이쪽으로 수급이 특히 쏠림이 향상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좀 하루는 좀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그런 섹터 말고 다른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좀 오늘은 느낌이 별로 이렇게 좋았다라고 느끼기가 좀 어려웠던 하루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자, 매일매일 변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요. 또 선제적으로 추정도 하고 어느 정도 또 미리 대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데일리 힌트를 같이 봐주시면서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많이 안 추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은 오늘 좀 추운데 주말 사이에는 또 상당히 좀 또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구름이 좀 거쳐지면서 또 햇빛도 나고 올라가면 봄이 또 한 걸음 또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4.3포인트 수준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이 제한적인 상승 출발 보인 가운데 방산과 조선 기자재 그리고 미용기기, 가상화폐, 건설기계, 은행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로 시장 경계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력기기와 전선, 화장품과 2차전지 등이 오전 중에 반등을 좀 모색하는 그 구간이 보였는데요. 전력기기와 전선 쪽은 오늘 막판에 상당히 좀 LS 일렉트릭 중심으로 주가 꽤 많이 올라왔고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도 반등이 나왔고 일진전기 등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화장품은 일부 종목 펌텐코리아나 그리고 실리콘2 이런 종목들이 반등세가 나왔고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미용기기 말씀도 드렸지만은 최근에 보면 글쎄요, 주가가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이 APR 이런 종목도 눈에 보였고요. 일부 이제 미용기기가 아직 살아있는데, 제가, 그저께인가요? 제가 일부, 미용기기 피부과를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한번 가봤는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끼리 이제 표현입니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피부과계의 김밥천국이라고 불리는 몇 개의 이제 브랜드가 있어요. 메이 땡땡, 그 다음에 이렇게 아비땡, 이런, 약간 그런 쪽이 있는데, 저렴하게 이제 피부 시술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여의도도 있고, 강남권, 그리고 경기권까지 있는데, 이 메이 땡땡 쪽에 가봤더니, 이렇게 부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술들을 받기 위해서 온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저처럼 한 40, 50대 남성분들도 꽤 자리가 많이 앉아 계시고요. 부부가 손잡고 와서 이렇게 미용 관련된 스킨 부스터나 시술을 받는 분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 마취 크림을 하얗게 얼굴에 바르고 이렇게 비닐 이렇게 붙여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이 같이 쭉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보였는데 저는 마취 크림 안 바르고 바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환절기에 여러 가지 미용기기 쪽에 이렇게 실제 피부과 이렇게 가보시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또 겨울철이 좀 추울 때 이렇게 관리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보면 혹시 아직까지 미용기기 쪽이 뭐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근데 투자를 할 만한 종목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미용기기 섹터들이 또 많이 이제 매각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가진 종목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인다는 점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미용기기 말씀드리면서 이 관련된 APR 관련해서도 한토증권이 매출 단위 많이 올라왔는데 OP의 마진율이 기대치보다 약 2%포인트 정도 내려왔다. 그래서 프로모션 등도 있지만 최근에 일부 북미 지역에 약간의 재고 수준이 약간 오버된 부분들이 있고 일부 다른 뭐 해외 쪽, 미국 쪽의 현지 그 뷰티 산업 관련된 세력에서도 약간의 좀 주춤한 모습이 일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어떤 국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성장이 꺾인 것은 아니라 보는 거죠. 그래서 APR도 신 디바이스에 대한 출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 섹터들에 대한 분석도 한번 그 분위기를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소비재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볼 필요도 있겠죠. 자, 미국 주식시장은 파월 청문회를 소화시켰습니다. 통화정책 지연 시사를 했고요. 소비자 물가 발표 앞둔 시장 관망세 속에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물가 현재 수준이 다소 높다고 발언했고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여전히 피력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마이너스 6.3%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중국과 유럽 전월 판매량이 모두 감소했다는 소식과 머스크의 오픈 AI 인수 시도에 하락세를 보였죠. 최근에 뭐 X도 인수를 했지만 오픈 AI 인수 시도가 있었고요. 오픈 AI 쪽은 당연히 샘 올트만이 거절 의사를 밝히고 오히려 거꾸로 X를 인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서로 이제 좀 감정 싸움을 좀 대립을 하고 있죠.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도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속에 강보합이었습니다. 조선과 방산, 기계 등의 산업재 여러 호재가 추가 발생하면서 수급이 이쪽으로 쏠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현선물 동반 순매도로 전환 오전에 했습니다. 오전 기준 현물은 700억 그리고 선물은 약 2,500계약 정도 순매도했고요. 소비자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밤인가요? 예,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모멘텀 좋았던 음식료, 특히 삼양식품, 그리고 엔터 쪽은 하이브 등, 그리고 산업재, 조선주, 그리고 금융 쪽은 메리츠와 NH 등이 장중 52주 신고가를 재차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호실적 등도 여기에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뭐 관세 이슈에서 조금 벗어난 섹터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오늘 방산 관련주 정부의 방산 펀드 조성이 있었고요. 수출 유망 벤처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약 600억 정도 3년간 투자를 한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투자를 한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K9 이집트 사업도 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야기 나오면서 방산 쪽은 분위기가 계속 호재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선은 미국 상원에서 동맹국에서 미국 해군 선박 부품 건조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 좀 구체화된 발언이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맹국이라 하면 지금은 여기에서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동맹국이라 했을 때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다고 분석이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미 해군 함정 건조 기대감이 있다는 점. 그래서 한화 시스템이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찍으면서 아주 이례적으로 깜짝 놀란 상승폭을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 한화 오션, 그리고 올해 필리존슨도 흑자 전환이 좀 빨라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역시 작용을 했다 볼 수 있겠고 실적 연결 반영의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크랩톤 같은 경우는 호실적에도 성장 둔화 전망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리포트가 나오면서 약간 실적은 좋았는데 성장에 대한 둔화 가능성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었고요. 높아진 과금 피로도와 실적 기조로 밸류 확장이 좀 어렵다는 논조로 리포트가 하나 나왔다. 이 영향을 받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대기 심리에 행보를 했습니다. 약간 약보합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였는데 비상계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던 코스닥 신용 잔고도 지난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7조 2천억을 다시 돌파하면서 종목 장세에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타의 필요사 AI 인수 추진 소식에 포바이포라든지 DS 인베스먼트, TS 인베스먼트 등 관련주가 상한가 장중에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금일 신규 상장한 종목 가운데 IST 같은 경우도 장중에 90% 넘게 급등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일라릴리 기술 수출에 연일 강세를 보이는 장중 모습도 나타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우세했습니다. 기관 순매수 확대되면서 그래도 강보합세 정도로 마무리됐는데 전일 강세를 보였던 방산 조선업종이 모멘텀이 역시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는데 사실 오늘은 두 섹터 정도만 집중됐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막판에 약간 재건 관련주가 살짝 장막판에 뉴스가 나오면서 살짝 움직이긴 했지만 그렇게 두각이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한편 최근 코스피 대비 반등세가 강했던 코스닥 쪽에서는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게임, 바이오 등의 일부 차익 실현이 계속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조선과 방산업종이 역시 집중적으로 올라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상원 쪽에서 동맹국에서 해군 선박 부품 건조 허용하도록 하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을 공동 발의했다 나오면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부각이 됐죠. 그래서 오늘 조선과 방산 쪽이 같이 좋았고요. 특히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한화그룹주의 아주 약진이 눈에 보입니다. 국내 조선업에 대해서 수혜 기대감이 여전히 유입됐고 HD 현대중공업과 STX 엔진, HC중공업 등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필리조선소 인수하면서 미국 특수선 시장 진출한 한화시스템을 필두로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의 한화 계열사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어제 도표를 말씀드리면서 한화 계열사 도표를 가져왔었는데 그 자료 보시면 아마 한화 계열사의 분위기를 한번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이 원고에 있습니다. 변압기 관련주도 장 후반 더 힘을 냈습니다. 전일 2월 10일까지 초고압 변압기 계전기 수출 실적 발표 결과 일평균 수출 금액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모습이 좋았고요. 효성중공업과 ST 현대일렉트릭 등도 장 막판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글쎄요. 저는 변압기 관련주는 비중 확대 충분히 가능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적 따위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 봤을 때 아직까지도 좀 싸게 느껴집니다. 변압기 쪽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유럽에서 AI 투자를 위해서 총 2천억 유로를 동원할 것을 천명을 했기 때문에 또 유럽 쪽에 AI 모멘텀이 생기면서 전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한 수요의 모멘텀이 역시 살아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LS 일렉트릭, LS, HD 현대일렉트릭, 두산 LBT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게임주는 다소 좀 약세였습니다. 2월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과 전일 실적을 발표한 크랩톤의 컨센서스 하회 등 반영이 됐고요. 시프트업과 컴투스 등 동반 약세가 일부 나타났습니다. 오늘 업종 가운데 상승 탑3 업종은 운송장비, 부품, 유통과 보험 쪽이고요. 오늘 업종의 하락 버텀 3는 IT 서비스와 제약, 비금속 쪽으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파월 연설에서 물가 수준이 다소 좀 높다는 발언이 나왔고 통화 정책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패드와치 기준 3월 금리나 확률은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이제 동결 수준을 보고 있는데 연내 금리 추가 인하 시점이 빨라질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 금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CPI 둔화 여부가 좀 확인이 필요하다 볼 수 있고요. 이게 둔화되지 않으면 또 좀 변동성으로 일으킬 수 있는 변수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표를 한번 꼭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파월에 또 한번 연설도 있나요? 같이 있기 때문에 CPI 발표하고 또 파월 연설까지 일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방송 초미에 피부과 말씀드렸더니 피부과가 엄청 잘 된다고 경제를 알자니 말씀 주시는데 피부과 가면 미인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말씀 주시네요. 경제를 알자님은 피부과 한 번씩 가시는 모양입니다. 자, 그렇고 요즘에 글쎄요 파멀 리서치 이런 쪽 상당히 좀 주가 수준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역시 이제 대표적으로서는 클래시스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비올 같은 경우도 조금 반등이 일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APR이 최근에 실적 발표 내면서 실적이 좋았는데 OPM 마진율이 좀 떨어진다. 이게 이제 좀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긍정적인 리포트는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시장에서는 역시 현장에 소비재는 가봐야 됩니다. 우리가 소비재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해보고 여전히 올리브영 같은 데도 한번 가보시면 이제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인디 브랜드들이 어떻게 팔리는지 잘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눈에 와닿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즘에 우리가 뭐 울세라 써마지는 레이저 시술까지는 좀 여러 가지 부담이 된다면 사실은 뭐 스킨보톡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스킨보톡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글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3개월 연속 맞고 조금 한 3개월 정도 뒤에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이기 때문에 스킨보톡스 시장은 상당히 좀 성장을 팽창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화장품을 잘 바르는 것도 중요하고 세안도 중요한데 스킨보톡스를 좀 더 해주면 상당히 좀 효과가 나는 분위기. 뭐 그게 여러 가지 뭐 물광 피부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밝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주름 개선 이런 것까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뭐 주베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리쥬란, 엑소좀, 그 다음에 주베룩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비상장 관련된 그 피부 관련된 이런 쪽 관련해서 상당히 스킨부스터 이런 종목들도 뭐 평가가 그 장외 시장에서 2, 3천억씩 평가를 받는 일부 뭐 스킨부스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임 글로벌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상장을 지금 올해 아마 중반 정도에 상장 예정인 또 그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장비, 미용기기 장비 쪽도 아마 올해 아마 6월달, 7월달 정도 중반에 아마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좀 인기를 끌 것이다 이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종목들은 좀 매력도가 제 개인적으로 좀 떨어져요. 웬만큼 오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괜찮은 회사들은 대부분 다 매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회사가 별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많이 느껴지지는 않는데 신규 상장되는 그런 종목들은 올해 하반기에 조금은 좀 뭐랄까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충분히 투자 대상으로서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매크로 지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입니다. 3월 FOMC 동결 확률이 금리 동결 확률이 92%에서 95.5%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5월 FOMC 동결 확률도 기존 72%에서 78.3%로 올라갔습니다. 파월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한 번 더 증언에 나설 예정이긴 한데 청문회에 앞서서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시장은 CPI에서 물가 둔화 신호와 파월 의장의 코멘트, 스탠스 변화에 촉각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 블룸버그 기준 CPI 컨센서스는 헤드라인 전월과 동일한 2.9% 그리고 근원 CPI는 전월 3.2% 대비 소폭 하락한 3.1%로 예상하고 있다. 이건 아마 최근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평균 컨센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블룸버그 통신 자료를 아마 인용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올려주신 건데 지금 미국 통상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라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2019년 8월 이후에 최고 기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미국의 통상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이던 2019년 8월 이때 지수가 1946.68포인트였는데 이후에 지금 현재 최고치 1507.9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말 194.76이었던 불확실성 지수가 이제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된 날 11월 말 1401.68로 급등했고요. 그리고 1월 20일 공식 취임 이후에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부과 및 유예, 그리고 중국 보편 관세 10% 부과,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까지 확대 가능성 조치를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 대비 약 200포인트 정도 더 상승을 하면서 동지수는 매월 말 업데이트가 되는데 최근 지수는 1월 말 기준인데 2019년 최고치에 거의 근접하듯이 치솟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심으로 좀 이제 우리가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변수로서 역시 아직까지는 통상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의 변수고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역시 방산 쪽이겠죠. 자, 방산업계가 올해 영업이익 3조 원 돌파 기대감이 있고요. 정부가 600억 원 규모의 방산펀드 조성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도 역시 수급에 집중적인 유입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은 하나에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등 주요 방산업체 빅4의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은
2조 6,5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2% 급증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매출 역시 22조 5,337억 원으로 28%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업계 관계자는 K방산의 글로벌 시장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올해 방산 매출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에 그래서 폴란드와 이집트 등 추가 납품 그리고 신규 수주 가능성 때문에 올해 빅4 합산 영업이익은 3조 원을 크게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또 정부가 중소방산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를 조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방위사업청은 올해 방산벤처기업을 위한 정책펀드를 결성할 계획으로 20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600억을 투입하고 올해 200억 정도 투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방산업종이 급등을 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일단 신호탄을 쏘아줬고 현대로템도 어닝 서프라이즈 내면서 역시 8만 원대까지 급등각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화시스템이 장중에 일단 상당히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고 LIG 넥스원도 오늘 8%대 급등이었고 i3 시스템 중소형주 가운데 i3 시스템 급등이 나왔고요. 코치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따라가고 있고 RF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도 괜찮았고요. STX 엔진 이런 종목들까지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방산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이는데 역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쪽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제가 연말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자, 나토에 관련해서 GDP 대비 2%를 방위산업에 비용으로 쓰게끔 나토 기준선이 있는데요. 이걸 지키지 않은 국가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국이 많은 금액을 부담하면서 나토 방역을 지켜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이 나서서 모든 국가를 지켜줄 수 없다. 자국의 나라는 자국이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GDP 대비 2%의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5%까지 방위비 지출을 이제 압박을 하고 나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느 나라들이 그렇게 다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고 유럽 쪽의 국가들이 나토 중심으로 상당히 방위비 지출에 대한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업체에 대한 기회가 신규 수주 모멘텀 확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이야기됩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방산업종은 여전히 긍정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한화그룹입니다. 한화그룹. 여러분들 계속 주가 안 오른다고 화나 계속 화가 난다. 그래서 화나그룹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한화그룹이라고 정확하게 불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미래에셋증권 자료인데 자료 좀 띄워주세요. 국내 주요 그룹사별 ETF 연간 수익률이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12일 오전 9시 25분 기준으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게 퀀트와이즈나 블룸버그 통신 관련된 쪽의 자료를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한화그룹이 연초 이후 38%의 급등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ETF죠. 그룹사들 ETF입니다. 플러스 한화그룹주 ETF인데 38%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한화오션이 27%,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3%, 한화솔루션이 12% 등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화그룹주 ETF가 최고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움 SK그룹 대표주가 10.3%, 그 다음에 타이거 삼성그룹 펀더멘탈이 2.7%, 그리고 타이거 현대차그룹 펀더멘탈이 0.4% 정도이고, 마이너스권으로 가는 게 결국 LG그룹 쪽이죠. 그리고 에이스, 포스코그룹, 포커스도 이제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유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한화시스템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룹주 ETF 강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은 환화가 아닙니다. 환화가. 이제는 환화가 아니고 오히려 환호가 아닐까 싶어요. 환호.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환화그룹주들이 방산, 조선 이런 쪽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수익률이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야구만 잘하면 더 좋을 텐데 야구 어쨌든 그룹주가 뭔가 좋아지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아웃퍼폼이 눈에 띄게 보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기업별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제 회사가 이제 포스코 그룹이잖아요. 자원개발이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되어 있는 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룹이 흔들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가 순으로 봐서는 업황을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 집중되고 있는 사업, 본인들이 하고 있는 계열사의 사업들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각 그룹사의 어떤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다 보입니다. SK그룹은 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SK 유리기판, SKC 이런 쪽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한화그룹이 워낙
강력하게 주가들이 올랐지만 SK그룹도 10% 이상 수익을 냈다 볼 수 있겠고, 삼성도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으면서 이게 어느 정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야구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입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도 오늘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현지 시간 11일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리 공화당 의원이 지난 5일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2건을 발의했다 알려졌습니다.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외국 조선 소유소의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서 한국 등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에 있는 조선소에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수혜국으로서 한국이 바로 언급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이 이제 특정 국가 언급은 없었지만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인도 태평양 국가 중에 첨단 해군 함정을 건조할 역량을 갖춘 국가가 한국과 일본 정도뿐이 없다라고 형성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한국이 좀 더 역량이 앞선다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기대한다라면서 한국 조선업계에게 협약 의지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SX엔진 등의 조선기자재 테마가 일단 상승세로 올라왔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증권 자료인데요. 이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노르웨이의 VLCC 선사인 헌터그룹이 원유 생산량 증가와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가 겹치면서 150척 이상의 VLCC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해외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미국 내 원유 업체들은 업스트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은데, 이는 중국도의 수요 관련해서 성장폭이 제한적인 반면에 사우디 등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 증가와 이란 및 베네수엘라 등의 기존 제재를 받던 국가들이 느슨한 제재로 인해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시장 내 공급 불효가 존재하고 있는데, 과거 오펙 플러스가 유가의 하락을 감안하고 대규모 증산했던 시기는 미국의 셰일 업체들의 도산을 유발하기 위함이었고요.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좀 다르다고 인식을 하면서 미국 내 원유 업체들의 업스트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유의 공급 과잉 우려를 먼저 해소해야 되고, 과거 사례를 본다면 미국의 비우호적인 국가들의 생산량을 제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근래 이란과 러시아 그림자 함대가 제재가 발생하였고, 이는 VLCC 등의 대형 원유 운반 업체들이 첫 번째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미국 내 업스트림 투자까지 이어지면 국내 강관 업체라든지 피팅 업체로도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선과 조선기자재 정도까지도 여전히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정도로 수준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평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구 구단 한화 이야기를 하니까 뭐 많이들 말씀을 주시는데요. 네. 최강 야구를 어제 했죠. 이번에 아마 24년도 최강 야구가 8할 정도의 승률로 마무리를 아마 24년도 방송을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24년도 마지막 그 게임이 아마 대학 야구 올스타들하고 했던 야구 게임인 것 같은데, 그때 승리를 하면서 아마 하와이로 전지훈련 갔죠. 5박 6일 정도. 최강 야구 상당히 좀 볼만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레전드리 선수들이 은퇴 이후에 모여서 팀을 이루고 여기서 상당히 좀 새로운 어떤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상당히 뭐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 직관 경기에 이제 완전 이제 이게 뭐 구장을 다 메우는 그런 어떤 직관 경기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프로야구 리그도 재밌지만 그 최강 야구를 통해서 보는 리그도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예능 이런 부분들도 역시 어떤 뭐 부활을, 스포츠 쪽의 어떤 부활을 또 하나의 또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닌가, 재밌게 또 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메타가 필요사 AI 인수 논의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나옵니다. 갑자기 지금 메타가 뛰어들었다 이야기 나오는데, 포브스의 헤드라인을 좀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네, 포브스 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 모에서 메타가 한국의 AI 칩 설계 스타트업인 필요사 AI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메타는 필요사 AI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 그러니까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필요사 AI 인수권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수가 이달 안에 완료될 수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필요해서 AI는 데이터 센터 서버용 AI 추론 연산 특화 반도체를 개발하는 팹리스 업체인데요. 스타트업이죠. 메타가 이 스타트업에 눈독을 들인 것은 자체 AI 칩 개발을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프리오사 AI의 기술 및 제품을 보면 23년 8월에 AI 반도체 R&GD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대만 반도체 설계 기업 글로벌 유니칩 코퍼레이션과 협력하면서 개발한 칩인데요. 최신 GPU가 최대 1200W를 소비하는 반면 R&GD는 150W의 TDP 열 설계 전력으로 작동하러 설계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마2 및 라마3 같은 대형 생성 AI 모델을 대규모로 운영하는데 적합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절전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최신 GPU가 최대 1200W를 소비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R&GD는 150W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H100 GPU 대비 와트당 성능이 3배 정도 향상됐다고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AI 추론 전용 칩이고요. SK 하이닉스의 HBM3 메모를 탑재하고 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LG AI 연구소와 사우디아라비안 오일코가 R&GD 도입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중반 이후 하반기에 뭔가 이제 실제로 계약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죠. 필요해서 AI 투자사인 DSC 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니라 TS 인베스트먼트, 나우 IB 이런 이제 투자사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필요해서 AI와 AI 반도체 화질 개선 AI 서비스를 탑재하는 통합 솔루션을 개발한 바 있는 포바이포라든지 필요해서 AI의 투자사이자 협력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이 관계사를 보유한 엑스페릭스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해서 AI와 방산 진출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도 시장에서 부각됐기 때문에 이렇게 창투사가 많이 올랐고 그 외에 몇 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필요해서 AI와 실제 협력을 했거나 어떤 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공유했던 종목 몇 개가 같이 반응을 하고 주가들이 움직였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섹터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전망 중에 역시 성장주였던 인터넷, 그러면 일부 반도체, 제약 바이오가 오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역시 파월 연 전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발언을 내놨고 파월 의장은 현재 정책 기조가 이전보다 상당히 덜 제약적인 상태이고 경제가 여전히 강한 만큼 우리는 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기도 했습니다. 정책 긴축을 너무 빠르거나 과하게 완화하면 인플레이션 둔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긴축을 너무 늦추거나 적게 완화하면 경제활동과 고용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죠.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윤곽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금리를 계속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이게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매파적으로 이제 인식을 한 겁니다. 한편 현지 시간으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의 25% 관세 부과가 조정될 예정인데요. 추가적인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나 자동차,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역시 이야기되면서 인터넷 대표주,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일부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인터넷 관련된 성장주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반도체 관련주가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일부 종목들은 꽤 주가들이 그래도 짱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도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금리 변동에 따른 뭐 밸류에이션 변화가 나타나는 제약바이오주도 오늘 조금 하락세를 면치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장주로 하면 이제 2차 전지도 있는데,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게 엄브레라 리서치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이게 아마 BOA 쪽에서 올린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왼쪽에 보시면 엔비디아 쪽의 레버리지 포지션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테슬라의 레버리지 포지션인데, 왼쪽에 엔비디아 쪽 레버리지 포지션은 여전히 상당히 많이 줄었다가 다시 상승폭으로 올라갑니다. 올해로 따지면 연중 최고치고요. 24년 고점보다는 좀 낮긴 한데 엔비디아 레버리지 포지션은 현재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다시 과거 고점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까지 견조하다는 이야기고요. 테크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난번에 제가 헤지 펀드들의 어떤 옵션 거래 쪽에 테크 쪽의 옵션 거래가 상당히 높게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테슬라에 대한 레버리지 포지션은 11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쪽과 관련된 부분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점도 이제 성장주 가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지션 변화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우리가 포인트로 한번 투자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을 내기도 했는데요. 1월 말 트럼프의 과세 정책으로 섹터 전체 급락이 제약바이오에서 나타났다고 평가를 하면서 다만 의약품 관세 정책에 따른 섹터에 대한 우려보다는 시장 전체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급락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이 펜타닐 등 마약 단속이 목표라면은 특정 국가에 상당히 한정적일 수 있고 일기 때 추인됐던 필수 의약품 등 일부 품목으로 한정될 경우에는 그 영향 또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광고 미학이 확대된다면 완제 의약품 중심으로 현지 생산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경계가 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나 광고 미학 관세 정책은 즉각적인 의약품 가격 상승을 촉발하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트럼프 정부가 지속 주장해왔던 의약품 가격 인하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미래에셋증권에서 평가를 했죠. 여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은 역시 비중 확대를 여전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투증권에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임상 결과 발표 및 기술 수출 언급한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추가로 높아질 것이고 상반기까지는 제약바이오의 강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2월 말 YH35324 GI-301 미국 학회 임상 이상 데이터 공개되고요. 6월에 마리포사 OS 데이터 발표가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복성제약의 중국 아마 제약사인 것 같은데 복성제약의 유방암 3차 치료제 중국 BLA 제출과 함께 파트너사의 후속 개발 전략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인 라이센스와 관련된 계약 기대감이 올해도 리가켄 바이옴이 있다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에 오랄링크 흡수율 데이터 공개가 있는데 후속 기술 수출 기대감도 D&D 파마텍이 있다는 것 같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에스페스 전모 세마글루타이드의 레벨서스 대비 생동성 임상 종료가 되고 하반기 내년에 에스페스 비독점 권리 기술 수출 기대감도 여전히 삼천당 제약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다 봤습니다. 그리고 코오름 티슈진 같은 경우는 4월 국제학회에서 인보사의 16년차 안정성 결과 발표 전망이 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컴패스의 담도암 233 탑라인 결과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종목들 유한양행, 리가켄 바이오, D&D 파마텍, 삼천당 제약, 코오름 티슈진, 에이빌 바이오 이런 종목에 대한 한투증권의 관심주 이렇게 평가가 되고 제시가 됐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저도 리가켄 바이오뿐만 아니라 알테오젠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최근에 별로 안 빠져요. 그래서 알테오젠까지도 역시 3자 배정 이야기를 했지만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제약바이오는 좀 빠지면 비중 확대 충분히 가능한 섹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이 트럼프발 관세는 전력 수요 확대 기회다 발언이 있었고요. 전선과 전력 설비주가 이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유럽 쪽이 지금 AI 쪽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유럽 쪽의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이어진다는 점에서 확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전선과 전력 기기는 여전히 방산처럼 좋다라고 저는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이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스마트 전력 에너지 전시회 일렉스 코리아 2025 행사 현장에서 관세 정책으로 미국 시장에 나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한국 업체들 사이에서 미국의 공장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고 이는 전력 수요 폭발로 이어질 것이고 회사는 초고압 변압기, 배전반, ESS 등의 사업 영향력을 강화해서 미국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자신감 있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상호 관세에 따라 회사의 주력 제품 변압기 등의 관세가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 내 변압기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가 전체 전력 기업에 매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밀리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자신감 있는 의견이 표출되면서 LS 일렉트릭의 상승세가 오늘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뒤따라서 HD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까지 올라갔고 일진전기 등도 일단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쪽은 2, 3일 정도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비중 확대할 수 있는 가격 고가까지 왔다는 점에서 저는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자, LS 일렉트릭은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수주도 거의 성공 단계로 이야기되고 있어서 부안상 구체적인 업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거의 수주 단계에 와 있다 밝히면서 올해 말 또는 내년쯤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발언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LS, 일진전기, 가온전선, LS 일렉트릭, 서전기전,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까지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최근 들어서 논란이 많았던 숲입니다. 숲. 어제 장대 양봉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오늘도 플러스권에서 장중 상승폭이 좀 많이 높았다가 약간 윗골을 달긴 했지만 이틀 연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숲 같은 경우는 분식회계 의혹이 있었는데 이를 좀 극복하는 모습을 좀 보인다는 점에서 한번 간단한 코멘트를 좀 가져와 봤는데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이십시오. 그 다음에 CLSA 관련된 숲과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이걸 보시면 내용이 이제 너무 영어로 되어 있고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CLSA 리포트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매출에 대한 과대 계상이 있었다. 만약에 이게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 전체 매출의 3% 정도 수준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고의성과 동기부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코멘트를 CLSA가 하고 있고요. 2021년 감사인으로부터 해당 매출 처리에 대해서 회계법상 적법한 처리 방식임을 확인받았었던 내용이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거죠. 감사보고서 적저 의견을 그때 당시에 수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불거진 건 아니고 21년 감사인으로부터 해당 매출 처리에 대해서 합법하다, 적정하다고 의견을 받았던 사례라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의견을 CLSA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하나증권에서 숲 실적 발표 중에 금감원 감리 코멘트가 아마 컨버스콜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좀 정리해보면 상장사의 감리는 언제든 진행될 수 있고 성실히 대응하고 있으며 금감원이 살펴보고 있는 게임 컨텐츠 광고는 2019년부터 도입한 BM인데 숲은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숲, 스트리머, 유저 삼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컨셉, 기획, 책임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광고 사업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임 컨텐츠 광고의 특성상 스트리머와 협업을 제공하지만 숲은 컨셉, 기획과 모니터링, 이행 책임 등을 모두 지는 광고 계약의 주체입니다. 게임 컨텐츠 광고의 본격적인 매출은 2020년부터 발생을 했고 24년까지 해당하는 게임 컨텐츠 광고의 매출이 숲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정도 된다는 거죠.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의도적으로 막 하기에는 이게 너무 낮은 수치인데 이걸 회사가 굳이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막 부풀리기를 했겠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4대 회계법인으로부터 해당 거래가 총액 인시라는 검토를 받은 바가 있었다 이야기를 했고요. 외부 감사인에게 총액 인시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은 아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문제 인식이 아직까지 크게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감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언급은 좀 조심스러운 단계이긴 한데 감리에 성실하게 임하고 소명할 것이며 상황을 나중에 아주 공식적으로 공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개 부분에서 이제 숲이 이슈들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글로벌 확장과 AI 모멘텀이 붙으면서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라간 모습도 있는데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역시 약간의 노이즈가 있습니다. BJ들의 여러 가지 부분 노이즈들이 있는 상태에서 숲이 어느 정도 자정작용을 하고 그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 주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받아왔다는 점도 분명히 있죠. BJ들의 일부 선정적인 이야기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시켜주는 부분, 그리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제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충분한 밸류에이션을 또 구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로벌 지표도 잘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글쎄요, 성인 컨텐츠라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에서의 과금은 역시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건 글로벌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성장성도 우리가 글쎄요, 주가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숫자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논란, 노이즈가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회사는 내부적으로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잘 갖추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춥고 쌀쌀하지만 또 내일 정도에는 좀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옷 잘 여며 입으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I see you.